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그저 동등하게 사람 취급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저는 하청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고 산업 역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 역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올바른 노동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거부권과 입법권으로 막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법은 적어도 사람답게 살기만 해달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작업 지시는 원청이 다 하고 작업할 구역까지 정해주면서 임금과 작업 환경 그리고 사고 날 때만 나몰라라 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노조활동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제2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실제 일을 시키는 원청과 협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하는 것, 그저 올바른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동등하게 사람 취급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저는 하청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평생 하청 노동자의 삶을 봐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고 매번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 역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 역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올바른 노동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부권과 입법권으로 막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봤습니다. 작업 환경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 환경은 원청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이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 라고 답변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본인 손해일 뿐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나몰라라, 원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답할 뿐입니다. 일을 원청에서 다 시켜놓고 이것이 무슨 행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은 적어도 사람답게 살기만 해달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작업 지시는 원청이 다 하고 작업할 구역까지 정해주면서 임금과 작업 환경 그리고 사고 날 때만 나몰라라 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파업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조활동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두산 중공업 파업 사태로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결국 노조 간부가 분신 자살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있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합원 최 씨도 자살했습니다. 그 뒤로도 손해배상 폭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보십시오. 노조 측에 470억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갚으라고 하는 돈으로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려고 청구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마땅히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우리 산업 여군이 노동자들에게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입니다. 정파를 보지 말고 단체를 보지 말고 사람만 봅시다.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네 가장이 죽어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 요구된 이 법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